오드리 헵번은 1993년 암으로 사망했을 때 겨우 63세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세기 동안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 한 명이었으며 스타일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니세프 대사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이처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모습 외에 아직도 오드리 헵번에 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9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화 사브리나를 촬영하는 동안 윌리엄 홀든과 불륜을 저질렀다. 오드리 헵번은 사브리나 촬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의 연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공동 출연자였던 윌리엄 홀든은 바람둥이로 악명이 높았지만 그의 아내 아디스는 그의 무분별한 행동이 의미 없는 장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묵인해줬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당시 아이를 몹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헵번은 윌리엄 홀든과 함께 가족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몇 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드리 헵번은 그 자리에서 윌리엄 홀든을 버렸고 그녀만큼 아이를 원했던 배우 멜 페러에게 돌아갔습니다. 파라마운트는 타블로이드 신문이 윌리엄 홀든과 오드리 헵번의 불륜을 폭로할 것을 우려하여 오드리 헵번과 멜 페러에게 윌리엄 홀든의 집에서 그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약혼을 발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부인이 될 수도 있었던 존 F 케네디와 사귀었다. 케네디가 미혼의 상원 의원이었을 때 오드리 헵번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케네디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로마의 휴일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릴린 먼로와 다르게 추악하지도 심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서 섹시한 버전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지 1년 후인 1963년 오드리 헵번이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지만 비공개 행사였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만을 위한 특별한 향수를 만들었다. 오드리 헵번은 1954년 영화 사브리나를 제작하는 동안 프랑스 디자이너 지방시를 만났고 평생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방시는 1957년 오드리 헵번을 위해 프랑스어로 금지된 것을 의미하는 랑테르디라는 독점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향수를 좋아해 수년 동안 이 향수를 사용했으며 1960년대에 마침내 대중에게 출시되었을 때 광고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피웠다.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의 비결은 하루에 사과 1개가 아니라 담배 60갭이었습니다. 헵번은 길고 여과된 홀더에 잉글리시 골드 플레이크를 피웠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도 그만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애완사슴을 키웠다. 영화 그린 맨션은 1959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오드리 헵번과 앤서니 퍼킨스가 주연을 맡았고 당시 헵번의 남편인 멜 페러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영화에서 헵번은 정글에 사는 리마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헵번이 다양한 야생동물과 상호작용할 때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장에 있던 동물 조련사가 그녀에게 화면에 나오는 아기 사슴을 집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기 사슴과 정이 깊게 들었던 헵번은 영화가 끝났을 때 망연자실했습니다. 1년 후 아이를 유산한 헵번을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 멜 페러는 아기 사슴 피핀을 찾아서 애완동물로 키우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오드리 헵번은 그토록 원하던 아기도 낳고 우울증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흰색 튤립 품종은 오드리 헵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오드리 헵번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생존을 위해 튤립 구근을 먹어야 했습니다.
1990년에 네덜란드에서 흰색 잡종꽃이 개발되었고 그 튤립은 오드리 헵번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그 튤립은 헵번의 경력과 유니세프를 대신해 그녀가 오랫동안 지원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헵번은 네덜란드에 있는 가족의 집에서 열린 헌납식에 참석해 감사를 표하며 첫 공식 오드리 헵번 튤립을 이모 제클린에게 선물했습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받은 오드리 헵번의 출연료는 당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다. 오드리 헵번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출연료로 7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서사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기록적인 100만 달러 계약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훗날 오드리 헵번은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로 110만 달러라는 엄청난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로마의 휴일 출연료는 12,500달러였다고 합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원작자인 트루먼 카포티는 오드리 헵번을 원치 않았다. 소설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원작자 트루먼 카포티는 홀리 고라이틀리 역할에 항상 마릴린 먼로를 상상했습니다. 카포티의 소설 속에서 홀리는 매춘부였기에 좀 더 화려하고 섹시한 마릴린 먼로를 원했지만 마릴린은 연기적 변화를 원하며 배역을 거절했습니다. 헵번을 캐스팅한 결정에 카포티는 파라마운트가 모든 면에서 나를 배신하고 그녀를 캐스팅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홀리 역에 오드리 헵번만큼 어울리는 배우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디즈니 공주는 오드리 헵번을 모델로 삼았다. 1959년 디즈니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등장하는 오로라 공주의 이미지는 1950년대 스크린의 뷰티 아이콘이었던 오드리 헵번에게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 오로라 공주의 섬세한 이목구비와 잘록한 허리, 사슴 같은 눈망울은 애니메이터 톰 오레백에 영감을 주었고 헵번의 실제 아름다움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오드리 헵번의 당신이 모르는 흥미로운 9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